안녕하십니까. 약자에게 힘을 주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이 왜 이래? 자, 애완견들 많이 키우죠? 그런데 애완견을 키울 때 자기가 바라는 대로 키웁니까? 아니면 애완견이 바라는 대로 해줍니까? 이를테면 고기를 좋아하는 애완견에게 내가 채식주의자라고 해가지고 풀만 준다면 그 개는 주인을 싫어할 겁니다. 식성에 맞지 않아서 그 사료나 이런 것들을 잘 먹지 않을 겁니다.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에 맞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추기 싫어서 애완견 안 키웁니다. 우리가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은 수도 많습니다. 수염을 제가 깎았습니다만은 수염을 우리는 기른다 그러죠. 머리도 기른다 그러죠. 머리를 우리가 기를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수염을 기르는 겁니까?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라는 겁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크고 그런 것을 손질하고 깎고 그런 것이 머리를 기른다는 등 수염을 기른다는 등 이것은 자연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머리카락이 원하는 대로 수염이 원하는 대로 놓아두는 것 그것이 본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완견을 애완견 본성에 맞게 키워야 하듯이 나도 내가 바라는 대로 키워야 됩니다. 애완견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애완견이 키워지던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걔가 나를 따라오던가요?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이 많이 나오고 그 개들이 들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서 그 교통사고를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데려오면은 내 자식같이 나처럼 나보다도 더 사랑하겠다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냐고요. 안 되죠. 역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보다 훨씬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나를 내가 키우는데도 내 본성에 맞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재능과 자질에 맞게 나를 키우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왜 이래? 테스 형. 왜 인생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나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키우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 세계에서. 유튜버를 환갑 넘어서 제가 시작했는데 그동안 전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 나와서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립, 사립 여러 직업을 전전했는데 그 직업을 전환할 때마다 항상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10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이것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죠. 이 유튜브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은 10배는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내가 나를 키워왔는데 나를 몰랐다는 이야기고 유튜브 세계를 몰랐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간단합니다. 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했고 제가 국어교육과 나왔는데도 이렇게 자신을 파악 못했습니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현실 세계,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나마 환갑 들어서 도전했으니까 그 도전 정신은 높이 사줄만 하죠. 그런데 그 도전 정신,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그동안 실패를 많이 겪어보긴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는 했지만 자가 교정을 통해서 스스로 고쳐가면서 또 배우고 또 도전하고 안 되면 응전하고 그러면서 성패를 했습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터득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유튜브 세계에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3년째 아직 400명 구독자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걸음으로 갑니다. 3년째 뭐 10만 명을 모은 사람이든 10,000명을 모은 사람이든 그 사람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에 견주어서 때로는 열등감에 쌓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걸음으로 갑니다. 왜? 저는 지각 유튜버로서 지각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도 제 인생이잖아요. 왜? 내가 나를 키워야 하니까 나를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모멸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은 경기가 끝나지 않은 것이고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어제보다 구독자가 1명 늘었으면 되는 거고 어제보다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갔으면 되는 거고 어제보다 더 좋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오늘의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을 또 내일에 생산한다면 최고의 명작은 언제 나오느냐? 예, 다음에 찍을 작품입니다. 누가 말했죠?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몇십 권의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 저술한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피터 드러커는 그래, 내 명작은 아직 나오지 않았네. 그 다음에 나올 작품이 최고의 명작이네. 이렇게 80대, 90대 되도록 그렇게 90대 중반을 넘겨 살도록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담담히 자기를 어제보다 더 낫게 만들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졌기에 그는 경영학의 구루, 달인, 창시자가 되었던 겁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유튜브의 구루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달인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 걸음 더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촬영을 합니다. 자, 그것은 항상 속이는 상태입니다. 현실, 그것은 항상 돌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너무 믿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속이며 삽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은 사기꾼이다. 스스로 자기를 계속 속인다는 이야기다. 그래, 난 이번에 뭐 때문에 그랬어. 상황에 핑계를 돌린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때, 곳, 시간이나 공간에도 그 실패 원인을 돌리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은 구두쇠라고 합니다. 구두쇠. 되도록이면 적게 들이고 경제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조금 노력해놓고도 다른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뜬 줄 알고 그 사람의 과정은 모르면서 자기 과정은 잘 아니까 밤 며칠만 새면은 자기는 힘들게 일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보다 못할 리가 없는데 자보다 배운 것도 많은데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 이 경험을 왜 사람들이 높이 사가지 않을까 하면서 구두쇠처럼 습관대로 살면서 과거에 기대 살면서 자기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의 방편으로 삼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고통은 싫어하고 쾌락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좁은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즐거운 길로 영광된 길로 그냥 한 방에 떠가지고 유력한 영양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말 그대로 인플루엔서 거대한 그레이트 인플루엔서로서 거대한 영향력을 착하게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죠. 누구든 그런 욕심은 있지만 그게 구두쇠처럼 행동하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여기 오면은 한 방의 인생을 저는 그런 얘기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매력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오면은 한 방에 인생이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인생 왜 그래 그랬지만 인생이라는 그 범위에서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좁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 정형기, 인간 정형기가
겪은 게 여러분들한테 뭐 얼마나 어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보통 사람의 이 시행착오에서 배우려고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상하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이 영상이 당신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먹방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노는 방에 들어간 사람은, 섹슈얼한 데 들어간 사람은 그런 인생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남의 인생에, 자기 인생, 귀중한 자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유튜브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쓰는 시간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는 공간이 당신입니다. 그 인생이 왜 그러나 하는 것은, 내가 유튜브에서 맨날 재미거리만 찾고 유튜브만 보고 유튜버 실제 하지도 않아놓고 다른 사람 유튜버를 욕한다면은 인생이 왜 이래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자기가 투자한 자원, 거기에서 종교 득두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격으로 자기가 투자한 인생 자원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너무 믿으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서도 현실을 우습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성공한 유튜버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30대 유튜버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노하우 어제랑도 많이 봤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썸네일 할 때도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하는 거라든가 그 키워드를 넣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썸네일은 뭐 단순 명확하게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구나. 또 다른 것을 반영해야겠구나. 이렇게 매일 배우면서 매일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40대든 50대든 늦지 않았죠. 절대 늦지 않았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사기꾼으로서 구두쇠로서 자기 자원을 최소 사용해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경제적 동물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왜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륙하는 것은 착륙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고 이 비행이나 착륙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할 때 항공유보다도 한 6배 안팎을 쓰고, 그러니까 이륙할 때 항공유를 가장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행할 때보다도 훨씬 어려워서 이륙 직후에 사고 나는 수가, 이번에도 맥스 737, 747 그랬던가요? 한 2, 3년 사이에 서너 대가 내려앉았는데, 추락했는데, 그게 거의 다 이륙 직후 얘기잖아요. 이륙과 착륙이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이륙이에요. 그만큼 난해하고, 위험하고, 그만큼 항공유도 많이 들고, 그만큼 고도의 조종이 필요하고, 그러나 비행에서는 자동 항법 장치라든가,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고도를 유지하거나, 비행을 유지하면 되는데, 이륙이나 착륙은 어려워서, 특히 이륙은. 그런데 등치가 클수록, 저처럼 이런 인생 성형 사이트라는 것은 인생 전반을 따지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과 제가 역사인데, 이 역사를 기술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움직인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제가 오늘 움직인 일거수일투족, 점심에 먹었던 것, 이렇게 방송을 찍는 것, 그리고 편집하고 이제 내일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인간 하나하나가 그런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생 전반을 다루는 이 인생 성형 사이트라는 유튜브라는 것이 이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승객을 태운 큰 비행기일수록 이 활주로가 3km, 4km 돼야 되고 시속 3, 400km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비행기가 이륙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 빨리 걸으면서 어스렁어스렁 뛰면서 이륙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300km 이상의 3km 이상의
그 활주로를 달려야 그 바퀴가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고 날개도 고장이 안 나고 다른 모든 장치가 고장이 안 났을 때 정상적으로 이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육중하기 때문에 이륙을 못하는 것이지 한 방에 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왜 이래? 이것은 그만큼 자기를 너무 이렇게 자기에 쌓여가지고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과신, 자기 사기가 우리를 살게는 해요. 그러니까 자살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또 패자부활전에 나가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이유를 밖으로 돌리고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나가면 금방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조금 이륙한다 하면은 그냥 천하를 얻은 듯이 천하가 자기 아래에 있는 듯이 여기고 비행하다가 조금 문제만 생기면 벌벌벌 떨어가지고 불안해 그냥 미리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이륙하고 비행하고 그리고 비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잖아요. 왜? 항공기가 떨어져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륙과 비행과 착륙의 모든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잘 장착해야 되고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자동 항법 장치만 이용할 게 아니라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조종 실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물론 돌발 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응급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비행기 하나만 이렇게 조종하려도 이런 실력이 필요한데 우리 역사적 주인공인,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나를 키우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인생을 그때그때 응전해 나가면서 적응시켜 가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2년이나 지속될 줄 알았겠습니까? IMF 1997년에 재벌의 그 수많은 30대 재벌의 절반 이상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구 쪽에 뭐 청구다, 건영이다, 여기 전라도에서 나왔던 뭐 우성이다. 그 쟁쟁한 우리는 아파트 한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거부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파트를 수천 채, 수만 채 지었던 그런 거부들도 어떻게 우방, 청구, 건영, 우성 요즘도 힘들어하고 있는 뭐 대우든 극동이든 이런 건설업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그 기업으로부터 해태다 국제그룹이다 망하는 부도나는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대한 기업을 이륙시켰던 그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비행 상태를 계속 또 착륙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륙하고 또 부활하고 그런 애들이 참 드물었죠. 요즘 윤석금 그 웅진도 힘든데 거의 부도 상태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회생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얘가 드물 정도로 그리고 윤석금 그 웅진 쪽이 그런다고 할 정도죠. 물론 패자부활 거의 하는 뭐 현대도 그런 그 순환을 당했고 삼성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도 존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의 역사에서 그 그림자로 또 그 뒤안길로 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대단한 겁니다. 저는 배망한 그런 기업가들도 대단하게 봅니다. 대우, 김우중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패망에서 배운 그리고 자기 기업 경영에서 배운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그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같은 데서 이 청년들에게 이 컨설턴트를 하고 희망을 주는 정말 기업가의 면모는 뭐 정치인들하고는 역시 격이 다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해서 더 나라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좀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륙이 난해하지만 이륙이 위험하지만 이륙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인생정영이라는 거창한 이 플랫폼을 띄우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이륙하는데 애를 먹고는 있지만 그러나 꾸준히 또 저수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남진과 나훈아였는데, 제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남진을 찍어가지고 먼저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왜 남진을 갖다가 감히 나훈아한테 비교하느냐. 라이벌 아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짝을 맞춰야 되겠구나 하고, 나훈아가 작년 수석 콘서트 마친 다음에 10월 중순경에 나훈아에 대해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남진 조회수도 상당했는데 거기서 구독자도 한 25명 안팎. 근데 그 뒤에 찍어서 올린 나훈아가 훨씬 더 많은 조회수 구독자 106명. 제 이 지금 구독자의 4분의 1도 넘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찍었던 남진, 그리고 제가 이게 전라도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기울어진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지 남진 먼저 찍었는데, 계속해서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길래 그래, 그러면 라이벌 나훈아도 찍어야지 해가지고 콘서트 뒤에 이제 물론 찍었는데, 그 전에 찍었다면 더 운때가 맞아가지고 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콘서트 직후에 이게 찍어 올린 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자기 의사도 반영하면서 그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이륙하고 비행하고 착륙하면 자기 인생이 멋지게 갈 줄 압니다. 이렇게 인생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훈아가 대단하구나. 가수의 황자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의 속도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세요. 너무 비교해서 절망하지 말고, 너무 다른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일시에 뜬 것 같지, 여러분처럼 그 과정이나 동기나 전문 이론 반까지 다 안다면은 그렇게 일시에 뜬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인생 성형가로서 얘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았습니다. 구독자를. 의사들 성공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봤습니다. 강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더라도 감동 주는, 그 실력을 붙여주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감을 얻어서 성공한 겁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약자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약자에게 빛을 주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